증가하는 해외 유입 환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 중 하나가 임시생활시설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임시생활시설은 해외 유입 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는 중요한 보루입니다. 그간 철저한 관리를 통해 감염 전파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안전한 시설입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임시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캠핑장, 커피 전문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처음으로 발생하는 등 감염 확산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방역 수칙을 일상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국민들과 함께 방역과 일상적 사회 경제적 활동이 조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내 발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은 엄중한 상황 인식과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확산이 어느 정도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받아온 일본, 베트남, 홍콩 등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은 코로나19의 통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방심하면 어떤 위기가 나타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해외 유입 확진 환자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해외 유입 환자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해외 유입 환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 중 하나가 임시생활시설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임시생활시설은 해외 유입 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는 중요한 보루입니다. 그간 철저한 관리를 통해 감염 전파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안전한 시설입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임시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일상에서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수칙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학계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코로나19 건강생활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배달음식, 간편음식과 탄산음료 섭취가 늘 수 있으므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과일과 채소를 다양하게 섭취하고 활동량이 감소하는 경우 음식 섭취량을 줄일 것을 권장합니다.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체조와 같이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을 짬짬이 하시고 오래 앉아 있지 말고 가능한 한 30분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마음의 건강을 위해 수면, 식사, 휴식, 운동 등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힘들 때는 가족, 지인들과 소통하며 감정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만성질환, 흡연, 비만 등이 코로나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만큼 만성질환은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하는 한편 예방접종, 정기검진을 통해 주기적인 건강관리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생활에 적응하느라 건강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우며 특히 요즘과 같이 장마와 무더위로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계절에는 더욱더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건강생활 수칙을 참고하셔서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이재민이 발생함에 따라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대피시설 내에서의 방역관리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자체에서는 각 시설별로 방역 책임자를 지정하여 시설 내 밀집도 관리, 발열 체크와 호흡기 정상 확인, 방역물품 준비 등을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민께서도 마스크 상시 착용, 사람 간 2m 이상 거리 두기를 실천하시고 수인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또는 손소독 등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이재민들께서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전공의와 의료계 쪽에서 집단 휴진을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갈등들을 좀 낮추고 양쪽에서 서로 합리적인 의견들을 도출해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수용하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대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공의들의 경우 당초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를 유지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이제 최근에 어저께 그 대표자 회의 등에서 이쪽 인력까지도 빼겠다고 결정을 해서 저희도 지금 전공의협의회와 다시 한번 재차 대화를 하면서 이 부분들을 설득할 예정입니다. 필수적인 부분들, 특히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한 어떤 그런 의료적인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인력을 빼는 부분 자체가 국민들께 큰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고 최선의 방책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등과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 외에도 여러 대안들을 함께 강구하고 있어서 현재 병원협회 등과 함께 대체 인력의 확보 부분이나 그 수술실 같은 경우에는 예약 일정의 조정 등 의료 수요를 좀 축소시키는 부분들도 함께 대응하려고 하고 있고 대체 인력의 확보 부분도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모쪼록 좀 강조드리지만 필수적인 분야에 있어서 인력을 줄이는 부분들은 국민들께 좀 위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여지인지라 관련 전공의 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해 주시고 정부와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문제를 국민들의 피해가 없이 풀 수 있도록 함께 좀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